일반인들 입장에서 전공을 하지 않은 이상 유럽연합의 가입 절차를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차피 전 세계의 수많은 개돼지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속아 넘어갈 거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모를 테니까. 자, 우리는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는 과정을 알고 갑시다. 1990년대에 EU가 아니었죠, 대부분. 동구권 국가, 동유럽 국가죠. 그리고 원래 소련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랑 그리스 위에 있는 요 발칸반도 국가, 요 국가들이 이제 EU, 유럽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가입하고 싶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유럽연합에 이미 가입되어 있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기타 등등의 국가들이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줬을까? 너네는 EU에 가입할 자격이 안 된다. 자격 요건을 채워와라 이 말이야. 1995년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 가입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최종 가입이 확정됐을까요? 2007년. 무려 12년이 지난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왜? 당시 유럽연합이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바로바로 안 받아준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하다. 경제 제도 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법이 있으나 마나하다. 부패해서. 그리고 법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가입 후보국이 된 이후에도 가입 협상을 하는 내내 가입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후보국이 되면 뭐합니까? 1995년에 12년 동안 저런 이유로 팽당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랑 동급이거든요. 정경유착이랑 부패함이 어마무시한 국가예요. 우크라이나도. 이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EU 가입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EU는 착한 국가 받아주고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냥 부패하지 않아야 되고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비용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돈도 꽤 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경제제도, 경제적 격차도 줄여야 되고 부정부패도 없애야 되고 법제도도 다 개정을 해야 돼. 사법개혁을 해. 사법개혁을. EU 국가들끼리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통과하기로 조약을 맺어놓은 게 있거든요. 쉥겐 조약이라는. 지금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직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갈 때 국경 검문 검색을 해야 돼요. 그 국가의 치안력, 법 집행, 그리고 국민들이 투명성 있는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쉥겐 조약대로 이제 국경 검문 없이 자유 통과가 되는 건데 저게 아직 안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논문 같은 거 보면요. 유럽연합의 가입 절차에 대한 논문들, 국제정치 연구들 보면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사례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가입 후보국이 된 다음에도 지금 가입을 확정짓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지금 가입이 됐는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쉥겐 조약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검문 검색도 아직도 해야 되는 국가고 지금 이제서야 우크라이나가 가입 후보국이 되냐 마냐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후보국은 됐어요. 후보국이 가입이 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후보국 된 다음에도 12년 걸렸다 그랬어요. 확정되는데. 자, 후보국이 됐어.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 야 우크라이나야 너 후보국 됐네? 그래 이제 후보국 됐으니까 가입이 확정되려면 너네 2,000개 정도 수정해야 돼. 바꿔. 진짜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1년이 지났어. 1년 만에 저 2,000개를 어떻게 바꿔요? 솔직한 얘기로 몇 개라도 바꿔야 됩니다. 바뀌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왜? 안 바뀌고 있으면 가입 후보국에서 또 팽당하거든요. 바뀌고 있지 않으면 가입 후보국 지위조차도 박탈이 당해. 그럼 가입 협상이 끝나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간다요가 나토 가입 관련해서 이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멤버십 액션 플랜. 이거 뭐라 그랬어 내가. MAP 멤버십 액션 플랜이라는 수많은 그 나토에 걸맞는 그 제도도 바꿔야 되고 사법개혁도 해야 되고 문화 정경유착 다 없애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대비를 안 하고 수정을 안 하면 나토에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야 저게. EU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EU. 이 모든 내용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걸 막냐 안 막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우크라이나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들이다. 우크라이나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가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가입 후보국 지위가 생기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커뮤니티 에커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략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서로 자유롭게 무역하고 이동하고 사람도 이동하고 상품과 자본도 이동해도 상관이 없나? 여러 가지들의 내용이 있는 건데 이걸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이 국가가 안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지장이 생기는 법제도도 없애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맞춤형으로 EU, 유럽연합의 맞춤형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물고기 잡는 것도 EU의 법안에서 농업, 과세, 에너지 정책, 기타 등등 싹 다 유럽연합에 맞춰서 가야 한다. 이거를 위한 기반들을 빨리 다져놓으라는 그 내용이 커뮤니티 에커스예요. 이걸 다 이행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안에 부패 척결 사법개혁 별개
유럽연합국들에게 다 있거든요. 너네가 주권이 있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오히려 EU에 가입을 하려면 유럽연합에 맞게끔 싹 다 갈아엎어. 법, 제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내부 정치의 부패함, 정경유착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말을 듣고 EU 가입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렵게 가입이 됐어. 근데 만약에 포장만 졸라게 해놓았던 거야.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에 그 피드백과 절차에 맞춰가지고 싹 다 갈아엎고 그런 걸 맞췄어.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라였던 거야. 하는 척만 했던 거죠. 그러면 EU 가입이 된 상태에서 함부로 쳐낼 순 없거든요. 대신 EU 가입국의 모든 지위를 부여받기 어려워지는 CVM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코어퍼레이션 앤드 베러퍼케이션 메커니즘이죠. 협력 및 검증 메커니즘입니다. 가입을 해놓고 개판이 또 난 거야. 다시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부패 척결도 제대로 안 되고 다 무용지물이 됐어. 가입하고 나서 탈퇴를 함부로 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미 가입이 됐으니까.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이 CVM 프로그램 검증 시스템을 도입시킵니다. 야, 너네 이거 예전에 고쳤었는데 왜 다시 도로안 밑에 빌려서 다시 바꿔? 안 바꿔? 안 바꿨으니까 너네 이거 못해 이제. 유럽연합 국가들끼리 원래 하던 이런 것들 있잖아. 너는 이 항목 안 되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싹 다 바꾸라고 다시 요구를 해요. 달리 말하면 뭐냐? 유럽연합 국가가 되려면요. 부정부패와 고위층들의 정경유착 같은 걸 싹 다 없애려고 완전히 나라를 갈아엎어야 돼. EU에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EU 가입을 유지하고 싶다면 나라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가 왜 당선됐어요? 우크라이나 정치꾼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젤렌스키 같은 코미디언 출신이 아싸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 양반이 실제로 나왔던 인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에서 정치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성을 가진 대통령으로 젤렌스키가 나왔었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도 부패해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려면은 애초에 그 국가의 민주주의 같은 게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어야 유리하고요. 그 국가의 경제라든가 이런 기초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만 EU 가입이 어렵게 되었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스 봐봐 지금. EU 가입한 다음에 자기들 디폴트 되니까 EU에서 대번에 그 독일 같은 나라들이 뭐라고 했어. 2012년 그리스 경제 위기 때. 니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다 못 도와줘. 여기서까지 여기까지만 도와줄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냥 바로 그렇게 얘기해버려 독일이. 앞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EU의 후보국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럽연합 EU에서 매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 보라고. 우크라이나는 이런 게 문제라서 이런 거 고쳐야 돼. 그래야 가입 받아줄 거야. 그때 가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것들, 풀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지금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부패인식 지수를 94위 한 국가가 있어요. 세르비아. 지금 세르비아도 EU 가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패 지수가 개선이 안 되고 내부 정치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EU 가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 2020년 부패인식 지수 전 세계 117위 우크라이나입니다. 1위가 덴마크와 뉴질랜드예요. 지금 세르비아도 가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EU에서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가입 후보국에만 지금 몇 년째 있는 국가들이 한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얘네 받아주면 다 받아줘야 돼.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유럽연합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어차피 가입 후보국이 돼도 가입을 못할 게 뻔하다는 걸 본인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일반인들이 그게 뭔 의미인 줄 알겠어. 솔직한 얘기로 그 언론 플레이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든다. 우크라이나가요 유럽연합 가입을 언제부터 요구했냐면요 1991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근데 새삼 지금 2022년에서 갑자기 받아준다고? 지난 30년 동안 안 받아주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2021년까지만 해도 EU의 공식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너무 부패해서 가입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함께할 유럽적 가치 기준이 부족하다. 경제적인 투명성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도도 기준 미달이다.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수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입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22년에는 그게 다 개선됐대요? 갑자기? 뭔 소리야 그게 도대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언론 플레이하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지금 그 어떠한 나라도 무기만 꺼서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게 어디냐? 얼마나 고마운 거냐 그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척만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막상 러시아가 지금 수출 규제 받고 지금 경제 제재 받아가지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 못 받아가지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금 허리 휘청거리고 있어. 지금 속으로. 겉으로 껍다구로만 도와주는 척하지 빨리 그냥 저 전쟁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국가들의 속내를 알고 있어야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도 걔는 도와줬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본인의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겠는데 인생에 있어서 나아지는 것도 없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국제정치에 대해서 논해선 안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국제정치가 실제로 안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EU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짜뉴스예요. 유럽연합과 수많은 국가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너무나 도와주고 싶어한다. 국제정치적으로 그건 가짜뉴스라고. 도와주고 싶으면 지금 군대 고지랄리고 다 보내줬어야지 왜 안 보내줘. 2015년에 또 나왔던 얘기예요. 2015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EU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크라이나는 아직 민주주의가 비성숙하다. 그리고 시장경제 지향을 위한 경제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또다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팽합니다. 2015년부터 2022년에 더 나아졌겠죠?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를 보고 와서 얘기해야지 댓글로. 더 나아졌겠죠? 이렇게 나한테 때를 쓰면 어떻게 댓글로. 2015년까지만 해도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그때는 지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EU 가입에 대한 관련 전 세계 논문 한번 보시면은 그 어떠한 학자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EU 가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새삼 갑작스럽게 2022년이 돼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입을 하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정치 쇼들을 하질 않나.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우리도 착한 국가고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또 정치 쇼를 하고 앉아있고 지금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에 받아줄 생각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추정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받아주면 지금 다른 대기하고 있던 나라들도 다 받아줘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아줌마 있죠. 독일 정치꾼이었어요. 독일 정치꾼이었던 사람이 이제 EU 집행위원장이라는 엄청난 그 커리어가 쌓였는데 폰데어 라이엔 아줌마. 일반인들 입장에서 전공을 하지 않은 이상 유럽연합의 가입 절차를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차피 전 세계의 수많은 개돼지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속아 넘어갈 거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모를 테니까. 방금 분명히 간다요가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 후보국 지위가 생겨도 첩첩산중이다. 첩첩산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 20년 넘게 우크라이나 가입이 안 된다고 얘기하던 유럽연합이 갑자기 새삼 지금 가입 후보국 드립을 친다라는 건 굉장히 진정성도 없고 의구심이 안 들 수 없는 부분이다. 의심이 상당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려면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전제로 깔려야 될 겁니다. 저번에 나토 편에서도 말했지만 피곤한 국가 안 받아준다 그랬어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경제 공동체로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신경 쓰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만약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그것까지는 러시아가 뭐라고 안 한다고 지금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진 않을까. 물론 전제는 우크라이나가 국가를 갈아 엎었을 때를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절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럽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 개입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만들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라고 오다를 내림으로써 거기에 동참을 한 거지 독자적으로 자기들끼리 유럽 국가들끼리만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거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야만 더 적극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주댕이로는 유럽연합의 수많은 국가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문을 다 열어놔서 우크라이나 빨리 들어와라고 주댕이로는 얘기하는데 글쎄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간다요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정치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단 1도 호감을 안 갖고 있는 게 국가를 위해 좋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누가 그러더라고. 정치는 정책과 공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하는 거라고. 어차피 개돼지들은 이미지밖에 몰라.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게 내버려 둡니까? 대한민국에는 개돼지가 없죠. 국제정치 뉴스는요. 뉴스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언론도 문제가 많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뉴스가 상당히 거의 뭐 퍼오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언론 기사를 보고 딱 이해하게끔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전제로 깔고 국제뉴스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어려운 말 다 때려박고서 사람들이 맥락이라던가 뉘앙스 같은 거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가슴으로 그 기사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오늘의 핵심은 뭐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후보국이 된다 한들 엄청나게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나라 전체를 갈아엎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유럽연합은 지금 집행위원장이나 기타 등등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와 립 서비스를 뒤져라 하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냐 마냐 이건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또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아마 러시아가 자기들의 전쟁 명분을 더욱더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쳐들어온 게 우리의 안보 위협 때문에 쳐들어온 거지 유럽연합 같은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우린 쳐들어온 거 아니다라는 걸 또 돌려서 또 부각시킨 것 같아요. 러시아가 나토 같은 군사적 안보 동맹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쟁까지 불사하겠으나 그런 거는 우리도 다른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말을 했죠, 러시아가. 자, 오늘 EU 가입 절차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이 정도만 알면 돼. 내가 볼 때 뭐 디테일하게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 조회수도 안 나와. 요 정도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